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뱅지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어떤 그런 거대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곤충이죠. 노래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벨 눌러야지. 온 것 같다. 문 열어라. 형수 왔다. 형수 안녕하세요. 아니 이제 이거 받아봐요.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같이 드시라고. 저는 안 먹었는데. 알았어. 스태프분들 드시라고 이렇게. 이거 봐. 항상 뭘 찍으면 스태프분들은 못 드시더라고. 자, 오늘의 아는 형수 거대한 아름다움 거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때요, 아름다움? 맞잖아. 빼야지, 빼죠. 왜? 아니야.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미 맞잖아요. 아직도 거미 뜻을 몰라? 거대한 아름다움이라고 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막 한자 표기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그걸 잠깐 붙였었고 뮤직비디오 때문에 내가 거미가 됐어. 그 타란툴라 다리 같다고 내 레게 머리를 보고 그때 나한테 엠보트 사장님이 경진이 오빠가 그 뮤직비디오도 찍었거든. 오빠가 직접 기획하고 다 찍었는데 그걸 보고 거미 어떠냐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름이 없었어? 없었어. 그냥 본명으로 나갈까 이러고 있었지. 근데 근데 난 듣자마자 좋더라고. 응, 바로 좋아요 그랬어. 그 이름으로. 그래서 20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네. 이제 넘었네요. 21년 차입니다. 아무튼 거대한 아름다움과 요새 꽤나 자주 조우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벌써 지금 한 3주 만에 세 번째 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치? 너무 징글징글하네. 야. 이번에 우리가 3주 만에 지금 세 번째 보게 된 그 첫 번째도 어쨌든 조세호 결혼식이었고. 그렇지. 세호 결혼식 날 너무했어. 너무 많이들 오셔가지고. 너무 진짜 우리 샵에 있는데 샵이 세호 하객으로 꽉 찼더라고. 아! 그래서 이 정도면 이거 세호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끼리 그렇지. 다 그랬다니까. 맞아. 900명?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900명. 그날도 재밌었어. 재밌었어. 짧았지만 그치? 짧았나? 짧았지. 꽤 그래서 짧은 거였지. 며칠 전에 비하면 되게 짧았지. 며칠 전에 진짜 깜짝 놀랐다 우리. 종신이 형이 사진 올렸더라. 나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아무튼 입에 단내가 나게 그렇지. 얘기를 하고. 너 입으로도 얘기했잖아. 뭐라고? 엊그저께. 뭐라고 내가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모임을 잠깐만. 하는데 내가 뭐라 어디야? 아니야 잠깐만 여기 다 적들이야. 잠깐 뭐라 그랬어? 제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먼저 와 있었어요. 몇 명이서 어디 앉을까 해서 나 형수 옆에 이랬더니 이분녀들이 날 좀 좋아해. 옆에 지영이 누나가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한 소리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편안해 한다는 거지. 지영이 누나가 그랬거든. 뭐. 남편이 다른 남자들 엄청 질투한대 주변에 자기 주변에 그치. 너무너무 질투한대. 그래서 나는 그랬더니 너는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질투를 안 한대. 그래서 있지 그런 거 있지. 그래 편안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오늘 여기 와서 찍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셔? 알고 있지. 알고 계셔. 반응 어땠어?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오라고. 근데 이 얘기는 했어. 먼저 나가겠다고 한 거야? 나와달라고 한 거야? 이걸 물어보던데? 왜 그걸 물어봤지? 의식했네. 좋아한다. 이게 좀 오묘하네. 기분이. 아니야 우리 아니, 제가 모셨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식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신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식을 안 했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한다는 기사만 보고 나는 식을 못 갔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삐지거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뭐 이렇게 계속 연락을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계셔. 맞아. 그래서 너도 혹시 서운했어? 아니 난 서운한 게 아니라 거미 결혼식 맞다. 난 거길 왜 못 갔지? 이거 봐.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못 갔지가 서운함이 아니라 미안함. 연애를 무려 5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7년 차. 5년 중에 공개 연애를 몇 년 했어? 우리가 만난 지 2년 됐을 때 기사가 났지. 기사가 났다. 걸렸다는 얘기죠? 응. 어쩌다 걸렸어? 그때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미 소문이 났었대. 그래? 사실.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소문이 났었냐면은
쫓아다녔대. 어허. 미행하는 걸 오빠가 느낀 거야. 진짜? 진짜 뭐 카니발 본거차 이런 데서 막 숨고 이래. 정말? 오. 그래서 그때 못 해봤어. 못 겪어봤어. 그때 며칠 떨어져 있었어. 완전 연애 초반이었건 그때도. 아 그래서 일부러 그냥 거리를 뒀어? 응. 와우. 그래서 그때 넘어가고 그 이후로는 의심을 안 하셨었나 보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아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가고 계속 쉬쉬해 주셨지 기사님들이. 그러다가 이제 새해 되면 한 번씩 내야 되잖아요. 그때 나온 거야?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새해 뉴스로? 네, 묵혀두셨다가 이거 이제 터뜨려야 된다 뭐 이러셨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오빠는 처음에 연애할 때 그건 있었다. 가수들끼리는 만나면 왜 이렇게 스킨십이 자유롭냐고. 자연스럽냐고. 그런가? 그런 거 그렇더라고.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상한 게 원래 뮤지컬 먼저 하셨잖아. 나는 더 심하지 않아? 깜짝 놀랐거든. 뮤지컬 갔더니 막 나는 처음 갔으니까 나 빼고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인데 너무 팬이래? 아니 다들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나고 잘 지냈어. 와우. 맞아. 오, 와우. 야. 야, 이렇게. 우리 오빠가 안 그러는 사람인 거야. 아니면 내가 보니까 좀 덜.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신경을 안 쓰시다가 아, 이제 너를 보니까 보였나? 얼씨구 그렇게 된 걸 수 있지. 내가 그걸 지적받은 이후로 자세히 봤거든. 이 사람이 어떤가? 근데 본인이 좀 선이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 나도. 그래서 한 번 껴안을 걸 악수를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 근데 좀 보수적이야. 나는 좀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예전에는 라디오 할 때 보면 여자 작가분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좀 기분이 별로고 어떤 경우는 괜찮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지?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안 하지. 내가 싫으냐? 막 약간 식으로.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니다. 그냥 괜히 오해받기 싫고 그런 것도 있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갔더니 이제 어유 뭐 이런 생각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본 적이 있어. 뮤지컬을 하는데 어떤 형이 온 거야.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저런 게 잘생긴 거구나 라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 잘생겨서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이렇게 뮤지컬 회식 자리에 왔어. 또 어떤 후배한테 잘 지냈어? 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했어. 어깨 동무하면서 쓱 안았는데 내가 너무 놀란 거야. 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왜냐하면 그건 상대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청 가깝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뭘 느꼈냐면 저건 확신에서 오는 스킨십이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싫어할 것이다. 리가 없어 라는 확신에서 오는 스킨십.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럼 너는 안 되지. 이 사람이 안 싫어할 되지. 거라는 마음이 더 크구나. 더 크다기보다 그걸 늘 조심스럽게 살아온 거지. 안 그래도 돼요, 친구야. 너도 기분 좋아지는 스타일이야. 시끄러워.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기분 좋아지는 스타일이 뭐야? 아니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되게 그게 조심스러운 게 그냥 디폴트였단 말이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야 이씨.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짚었지. 아니라니까. 자신감을 갖고. 아니야. 실패. 자신감 있어. 알았어. 아니 너네 오빠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우리 오빠도 그런가? 보수적이라며. 보수적. 잘 안 하시고. 근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 나도 것 있어.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해? 느낌이 다르지? 뭐라고? 너가 좀 화를 많이 내고 있잖아. 야. 화를 안 내야지. 내가 타격감이 있어. 그러니까 화를 안 냈어야 됐어. 그래? 들켜버렸어 지금. 알았어. 근데 진짜 너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기운이 있어. 아이 진지하게 얘기했어. 진짜야. 고맙다. 진짜. 알았어. 너도 그래. 그래? 너도 그래. 그래. 고마워. 어떤 면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게끔 했어? 그냥 처음부터 결혼을 항상 얘기했어 오빠는.
그러니까 한 먼저 연애 기사 난 이후의 스텝이 그 이후부터는 결혼 얘기를 그냥 당연한 듯이 했던 것 같아. 30대 초중반이잖아? 그치. 나는 결혼 생각도 없었고 애기 생각도 없었어. 그래? 나도 너처럼 두려움이 많았어. 특히 여자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더 많거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네, 그렇죠. 훨씬 많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과 출산은 남자가 추진해야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좀 더 행복하고 아무래도. 그래. 왜냐면 그래야 남자들이 좀 더 그래도 와이프를 이해해 주더라고. 자기가 하자고 한 게 있으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흔들림이 없이. 그런 면이 제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은 그런 무게감을 내가 жил머지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도 또 하게끔 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근데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 걱정을 미리 내가 오빠를 만나면서 아이 키우면서도 그렇고 많이 더 용기가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 좀 넘길 건 넘겨지고 더 대범해지는 것 같아. 결혼하면서도 사실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 안 했어, 딱히? 응. 어... 근데 오빠가 끊임없이 나를 회유를 했구나. 시켰어. 낳아야 된다. 어. 너무 잘하셨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좋지. 너무 고마워하지 내가. 너 오빠 내가 애기한테 이렇게 올인할 줄 알았냐? 애기를 이렇게 사랑할 줄 알았냐? 했더니 알았는데 짐작은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해. 뭐 형님이 그런 얘기 나도 하신 거 봤거든. 막 손톱 응. 자르다가 살짝 피가 나갔고. 난리 났었어. 그날. 좀 울고. 100일 때까지는 거의 오빠랑 나랑 둘이서 거의 케어를 했거든. 아예 도와준 사람 없이. 애기 낳고 한 달은 진짜 오빠가 훨씬 더 많이 애기를 안아줬어.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이제 애기 낳았으니까 내 출산 몸이 직후에? 아프잖아. 나는 그 아산병원에서 나왔는데 아산병원이 모자동실이라 해가지고 애기를 안 봐줘. 신생한데도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은 이제 병실에 그 입원실에 놔. 그러면 다 케어를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다. 그냥 같은 입원실에 엄마랑 아기랑 아빠랑 다 있어? 그래도 돼? 원래는 그래도 다 저기 따로 있잖아. 신생아실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오빠가 처음부터 트림 다 시키고 배워왔더라고. 또 그때도 유튜브 보고. 트림 다 시켜야 되는구나. 밥을 먹으면? 아닌가? 먹으면. 나는 이제 모유수유를 했으니까 모유수유 한 동안에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처음엔 나도 경험이 없잖아. 다 도와주고 뭐 안는 것도 훨씬 아기가 아빠 품을 훨씬 편안해했어. 스텝이 있어 막 재울 때 또. 지금 아기가 지금 5살. 5살. 근데 우리 아기가 지금 내 사촌 동생이 얼마 전부터 나를 와서 도와주거든. 정말? 그 전까지는 내가 아기 그 라이딩을 다 했어. 등하원부터 해서 이제 여러 어린이집인가요? 유치원인가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네. 5살은 유치원. 미안해. 참 어린이집 몇 살까지니? 어린이집도 5살에도 다녀. 그래? 좀 달라.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이제 어떤 걸 목표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죠. 요즘은 유치원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다양하고 놀이학교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놀이학교? 웃기지? 난 진짜 모르니까. 다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래? 미리 알 필요는 없어 그런 것까지. 평생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라서. 그렇지. 어쩌다 이런 걸 하게 됐어. 우리 애기 때문에 내가 일도 거의 안 했고 일이 있는 날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방 뭐 이런데 지역 행사에 가게 되잖아. 그러면은 오후 한 뭐 3시, 4시 이렇게 출발한다 쳐. 그러면은 오전에 미리 샵을 갔다 와. 애기 유치원 보내놓고 샵 갔다 와서 이제 집안일 할 거 하고 내 거 할 일 하고 그러면 금방 또 데리러 갈 시간이 와요. 그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래서 데려다 놓고 해줄 걸 다 해주고 최대한 내가 없어도 좀 안정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가고 했지. 그리고 지방 투어 다닐 때는 다 데리고 다녔고. 진짜로? 운전 직접 해서. 왜냐면 애기가 좀 예민해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 뭐 이런 걸 너무 좀 싫어하거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내 차로 내가 운전을 해서 가가지고 이제
키즈 펜션 같은데 가서 숙소에 넣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구나. 그냥 두고 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해외 스케줄 안 갔고 몇 년 동안 낳기 전부터 지금까지 아예 다 거절했고. 그러네. 그러니까 박을 하고 오는 데는 거의 안 갔고 이제 공연은 어쩔 수 없으니까 데리고 다녔고 그러니까 거의 애기 위주로 있었어. 근데 우리가 투어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노래를 하러 가는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직접 운전까지 하면 이게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많이 달라진 점이야. 나도 싱글일 때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아기 있기 전에는 뭐 컨디션 관리를 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공연하기 며칠 전부터는 진짜 말도 조심해야 그래. 되고 막 그거 1도 없었어. 그냥 진짜 마음가짐이고 정신이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이제 발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따라가게 되는 거야. 내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좀 바꾸게 되는 거야. 최대한 관객들한테는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내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도 피해가 없게 조율을 하게 되는 방법이 생기더라고. 아, 너 그래. 예원이는 누구를 닮았어? 그 얘기 아빠가 거의 80%? 내 느낌에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성격도? 취향도 외모도? 그렇지.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너무 예뻐 진짜. 그래서 사진 보여줬지 내가. 봤지. 결혼의 두려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딸일까봐 진짜 너무 진짜 그럼 어떡하지? 별게다 두렵다. 아주 그냥. 생각이 너 많아서. 닮아서 이상할 것 같아? 딸이? 만약에 딸이라는 것도 뭐 안 그러니까 이상할 것 같아라는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미안해. 그래 미안할 것 같아. 형수야. 이 다 다른 형태로 나온다니까. 너무 닮았는데 달라요 또. 그래? 엄청 예쁠 것 같은데 나는. 하긴 나도 우리 딸이 남편 닮아라 남편 닮아라 했었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원이를 보면 어떨 때 아빠를 닮은 것 같다고 느껴? 집중할 때도 그렇고. 아. 애기인데 집중력이 강해. 그리고 표정 연기를 해. 아직 한글을 모르는데 책을 읽어주면은 그 내가 읽어준 뉘앙스나 억양을 그대로 자기가 외워. 책을 읽는 것처럼 그냥 막 동화 구현을 해. 근데 표정이 엄청 다양하고 그럴 때 아빠 같지. 보통 남자들 보면은 아들을 낳는데 뭐 딸을 낳는데 뭐 이런 게 나랑 비슷해. 뭐 잘 때 뭐 다리 모양이 비슷하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예 똑같아. 손톱 발톱 모양까지 똑같고 잘 때 모습은 진짜 비슷하고. 침대가 이 정도면은 나는 4분의 1만 쓰거든. 잘 안 움직여. 오빠 4분의 3을 써. 예원이도 그래. 그리고 꼭 내 옆으로 와. 그렇게 둘 다. 이렇게 넓은데 꼭 4분의 1 제 옆자리로 와. 자다 보면. 좋은 거네. 좋은 거지. 그리고 아빠들이 애기 데리고 자면 애기들이 또 잘 자. 그래? 이 얘기가 있거든요, 확실히. 신생아부터 이제 잠이 예민한 그 100일까지는 특히 그런데 애기들은 어릴 때일수록 잠이 예민해서 많이 깨거든요, 시간마다. 다 미혼이시구나. 그래서 되게 지금 이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얻어가요. 애기 엄마들은 애기가 울면은 다들 그냥 깨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잘 안 깨서 그래서 애기가 울다 그냥 잔대요. 그래서 더 예민함이 없어지고 더 무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이게 TV에서 본 거가 누구한테 들은 건가 그냥 끝까지 자는 척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빠들은 무조건 애기랑 놀 때 자는 게임을 제일 많이 해요. 누가 먼저 잠드나. 나도 그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 누가 먼저 잠드나 아니면은 아빠 자는 것 같아 안 자는 것 같아 맞춰봐 뭐 이런 거. 너무 재밌겠다. 항상 잠이 들어 있어. 나도 아이를 낳으면 꼭 그 게임. 아니 할 수밖에 없어. 그래? 하게 돼. 형님이 노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너무. 사실 이걸 이제 뭐 앨범도 하시고 노래에 관심이 많다가 아니라 이제 이미 한 아이덴티티가 있지. 그렇지. 가수로서. 난 내가 워낙 너무 좋아하니까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진짜 왜 못 봤냐?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진짜 한 번 보면 밤새도록 발성 얘기하다 집에 갈 거라고. 그럴 거야. 끝도 없이 할 거야. 둘이. 뭔가 학교에 저런 선배가 있으면 되게 많이 따라다녔을 것 같은. 우리 오빠? 기타도 되게 잘 치고
다재다능한. 다재다능한. 재밌고. 끼도 많고. 맞아. 뭔가 멋있고. 인기도 많잖아. 그렇지. 저 형 되게 멋있다. 이랬던 형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그 형님이랑 이미지가 비슷해? 비슷해. 형님은 끼도 많고 너무 재밌으실 것 같은데 집에 같이 있으면 어때? 재밌어.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오빠의 이미지가 있잖아. 작품에서의 이미지들이 주로 좀 밝고 능청스럽고 막 이렇다 보니까 개구지고. 개구지고. 그래서 평소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안 그런 모습이 훨씬 많아. 되게 과묵하고 과묵하다. 진지하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야. 조선시대 남자야. 아 그래? 아 맞다. 아 그래가지고 너 막 뭐가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안 되는 거 많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꽤 있지. 뭐가 안 돼?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만났어. 어쩌다가 만나서 내가 좀 늦어진다. 그럼 빨리 오라는 얘기는 안 해. 근데 이제 전화 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본인이 꼭 집에서 한잔을 하고 계셔. 그럼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술을 한잔 하고 계셔. 아 혼자. 진짜 쓸쓸하게. 그럼 내가 빨리 들어가게 되잖아. 근데 우리 오빠는 삶에 필요한 지식들은 다 주로 좀 많은 편인데 높은 편인데 이번에 그 신인 가수 봤지? 신인 가수 조전석 그거에서도 내가 미디를 그냥 혼자 독학으로 해버리더라고. 며칠 만에. 그럴 때는 이제 밤을 새. 재밌어서. 그리고 그렇게 재밌고 흥미가 생기면은 이 집중력이 갑자기 발휘가 되면서 갑자기 능력치가 높아지는 거야.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그게. 맞아. 예를 들어서 막 패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근데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너무 옷을 이상하게 입은 사람이 있어. 오빠 저 사람의 옷은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아. 뭐가 문제인지 바로바로 알거든? 그러니까 센스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처럼 막 입어. 내가 안 입혀주면. 그만큼 생각이 없이 그냥 입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게 취향일 거란 생각은 안 해본 거야? 아니야. 취향이 없어. 그런 취향이야. 취향이랑 입으면 안 돼. 그런 정도를 입는다고. 아니 그게 취향일 수도 그럴 있어.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력이 그냥 흥미로운 거에 모든 주의력이 다 가 있어. 형님이 되게 힘들다고 얘기한 경우도 있어? 그럼. 오. 있지.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 이제 오빠가 촬영하면서 너무 힘든데 나도 육아를 하면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 난 육아도 힘들고 난 일도 또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기다 위기. 좋았어. 뭐야? 그렇지. 이제 서로 내가 힘들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촬영이 거의 못 쉬고 이거 끝나면 이거 이렇게 오버랩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한숨도 많아지고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나, 지금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나한테 화를 낸 게 아닌데 좀 날카로워지잖아. 어떤 말이나 표현이나.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나도 그걸 받을 여유가 없는 거야. 나도 너무 힘들고 나는 나만 다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사람이 순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빠가 그거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엄청 서러워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그냥 위로 한마디가 필요했던 건데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서로 다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빠 그러니까요 그쵸 너무 힘들죠 이랬으면 됐는데 나도 나를 좀 알아달라는 생각이 우선이었던 거지 그 순간에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그 이후로는 진짜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게 돼. 진짜 힘들겠구나. 진짜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은 상대도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너무 힘들지 너무 고생했어 이렇게 돼. 그렇게 되더라고. 순간적으로. 정말 좋은 와이프다. 아니야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모든 일은.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는 거 진짜 도움이 돼. 맞아. 그건 그런 거 같아. 우리가 제일 친한 부부가 정상훈 오빠 그리고 상훈이 오빠네 부부랑 친하거든. 비슷해 형태가. 그러니까 상훈이 오빠도 굉장히 책임감 있는 남편이고 다정하기도 하고 뭐. 와이프도 되게 재밌고 현명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까지 그렇게 낳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 확실히. 여은이 동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하시나요? 뭐 많이 듣는 질문이겠지만.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계속. 아, 왔다 갔다? 차라리 연년생을 낳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어른들이 하셨거든. 그때 낳았어야 됐나 봐. 중간에는 내가 예원이 키우면서는 둘째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하나만 낳고 싶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갖고.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또 이제 고난의 길들이 있는 거야. 연년생이면 연년생대로 힘들고 애기 3살, 4살 때 낳는 게 최악이고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너무 많이 들었네. 그치? 그런 거를 다 듣고 지금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생각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야. 맞아. 근데 일단 아이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는데 좀 노력을 해봐. 네. 진심이야. 나는 아이는 진짜 그 다음 일이고 좋은 사람은 꼭 평생 같이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다. 형님을 이렇게 모델로 해서 얘기를 해도 좋고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인 것 같다. 그냥 너로 생각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삶을 지금 너가 대하는 삶을 그래서 와이프가 생겨 만약에 그리고 아이도 생겨 그럼 이 상황을 미리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생각해보면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그냥 아예 못 해봤던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서. 봐봐 내가 콕 집었네.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서 남편이 됐다고 해서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너대로 살면 되지. 너대로 살면 돼. 그냥 함께하는 사람이 생길 것 뿐이야. 같은데? 아니야 돼. 함께하는 사람이 생길 뿐이고 맞춰가면 돼. 너가 막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삐걱대는 것 같아. 상대도 그렇게 생각을 나도 해야 되고 상대도 그렇지. 그래야 될 텐데 그치. 그게 사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 연애만 하더라도 사실 좀 상대가 바뀌기를 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바꿔보세요. 그럼 바뀐다니까 기적적으로. 그래? 응. 이 확신에 찬 눈빛. 진짜야. 뭔가 네가 상대가 바뀌길 원하는 게 있다면 네가 먼저 바뀌어봐. 그 사람이 원하는 너에 대한 것도 있잖아. 그걸 물어봐서 너가 먼저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보세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뭔가 뒤에 댕기를 따갖고 약간 부사님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네. 네. 진짜야. 이게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너대로 살면 돼. 좋은 남편일 수 있어 충분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따숩죠? 사람이 따뜻해서 그래. 아이, 진심입니다. 저는 진심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아는 형수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나오신 소감이 어떠한지. 재밌었어요. 음. 근데 내가 도움되는 이야기를 했을까 모르겠네. 그럼 노래라도 한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 그래야 조회수가 폭발을 하죠 선생님. 그리고 우리 듀엣한 적이 없어. 맞아. 없어. 생각나는 거 있어? 그러면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네가 If I Got You를 하면 그래. 내가 어션 느낌으로. 내가 화성을 넣어줄 수 있지. 좋아. 네, 첫 키만 잡아. Some people want it all, but I don't want nothing at all. If it ain't you, baby. If I got you, baby. Some people want diamond rings, some just want everything, but everything means nothing. If I ain't got you. 자, 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쨌든 소리가 되게 가벼워지고 되게 좋아졌어. 그래. 너가 소리 얘기했지. 그래서 축가 듣고. 아니, 저희가 그날 이제 이런 목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콘서트를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소리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얘가 소리를 이렇게 내는 애였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불렀었던 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듣기에도 답답함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힘은 좋아. 어려서 그랬는지 힘이 너무 좋고 쭉쭉 올라가는데 굵고 힘 있는 소리가 올라가는데 그게 발음도 그렇고 내가 듣기엔 좀 힘들어. 근데 대중분들은 이제 그
우리의 힘듦을 좋아하시잖아. 그렇지. 그때는 몸 아래로 무겁게 힘들었다면 지금은 좀 위로 발산하려고 하는 느낌인 거. 이거 되게 난 너무 억울한데 이거 너네 때문에 시작된 그래. 일이야. 너네 때문에 시작된 일이야. 그 시대에 맞아. 굳이 왜 그렇게들 나는 해갖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 그거 연습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근데 넌 선구자였지. 선구자 발성계. 아니 뭐 선구자야. 아니, 그냥. 선구자지. 아니, 나는 사실 그렇게 부르는 애가 아니었는데 시대가 원하는 소리가 그렇게 되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탑재를 하게 됐다. 근데 그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니까. 아이. 근데 나는 내 소리를 듣고 내가 답답했어. 그래서 바꾸기 시작한 거야. 뭐 성대 결절도 겪었기도 했지만 맞아, 심하게. 맞아. 활동을 그때 우리 미친 듯이 하다 보면 그때는 사실 컨디션 관리라는 게 어딨냐. 맞아. 또 그때 공연도 엄청 많았잖아. 맞아. 여럿이 하는 공연들도 많았고 예전에 내가 보러 갔었지. 풀트레인? 경희대학교에서 했던 거. 언니 굉장히 관심이 많았네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렇게 해서 막 축제 때 같은 데 나가서 노래하고 막 그랬어? 축제 때 해서 내가 가수가 된 거야. 아 진짜? 그때 학교에서 노래를 했는데 오디션 그러니까 보러 캐스팅하러 다니시는 매니저분들이 있잖아. 그때도 계셨거든. 나 세화여고였거든. 세화여고 와가지고 보고서 먼저 이제 제안을 한 거지. 너 세화였어? 응.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세화여고 가서 노래했었는데. 왜? 그냥 노래했어. 헐. 축제 거기, 때? 축제 때. 어머. 그날 어딘가에서 쳤을 수 그랬네. 있어. 난 그날 축제 거기서 때였을 테니까. 최재훈의 외출을 불렀지. 잘했겠네. 삑사리가 한 8번 났을 거야. 잠시 너리죠. 힘들지 않게. 발성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구나. 왜 이렇게 높은 걸 했어? 그런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랬구나. 그랬었지. 그렇- 거기가 세화였어. 다 맛있다는 애가 얘기하는 진짜 맛있는 집. 언제 처음 해장국을 드셨어요? 한 40년 전 아니겠니? 국물 맛이 어때요, 이사님? 정말 소주 한 병. 그다음 집은 어디예요? 골프를 치러 왔다가 알게 됐지만 골프 안 쳐도 먹으러 오는 돼지고기 하면 떠오르는 건 삼겹살. 그래서 삼겹살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게 있거든. 첫 점 먹을 때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데 마지막 한 점까지 맛있어. 말할 게가 생각이 나고 설레.